지금 아이 통장에 적금만 넣고 계신가요? 20년 뒤 그 선택이 아이 자산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명절에 받은 세뱃돈, 아이 앞으로 들어온 용돈들. 아마 대부분은 아이 명의의 적금 통장에 넣어두셨을 겁니다. 나중에 아이 학비에 보태야지 하는 부모의 마음,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숫자로 따져볼까요? 지금의 100만 원은 20년 뒤에도 100만 원의 가치를 할까요?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적금은 아이의 자산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치를 깎아먹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 계좌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숫자는 단기 수익률이 아닙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우리 부모는 가질 수 없는 오직 아이들만이 가진 무기. 20년이라는 긴 시간을 복리의 흐름에 태워야 합니다. 분석은 냉정하게 하지만 설명은 부모의 마음으로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자녀 계좌를 바라보는 기준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기둥, 코어, 코덱스 미국 S&P 500. 자녀 계좌를 설계할 때 가장 먼저 세워야 할 기둥은 가장 믿을 수 있는 땅을 고르는 겁니다. 저는 그 땅으로 미국을 선택했습니다.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20년 동안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을 잘 버는 1등 기업들은 계속해서 바뀌겠지만 그들은 여전히 미국 시장에 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코덱스 미국 S&P 500은 바로 그 500개 기업을 통째로 사는 ETF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숫자는 0.0062%입니다. 이 ETF의 총 보수죠. 장기 투자 기준에서는 매우 낮은 비용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20년 보유를 전제로 하면 사소한 수수료 차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수익률에 영향을 줍니다.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배려는 바로 이런 비용의 효율성을 미리 챙겨주는 겁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들의 성장에 장기적으로 함께 올라타는 구조를 만드는 것. 이것이 포트폴리오의 심장인 코어 자산의 역할입니다. 두 번째 기둥, 방패, 코덱스 200. 미국 시장이 강력하다 해도 놓치지 말아야 할 리스크가 있습니다. 바로 환율입니다. 우리 아이는 결국 한국에서 자라고 원화를 쓰며 살아갈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 모든 자산을 미국 주식에만 넣었는데 아이가 돈을 쓸 시점에 원화가 강세로 돌아선다면 앉아서 환차손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방의 대장주들, 코덱스 200으로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이 ETF는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국내 대표 기업 200개에 분산 투자합니다. 2002년 상장 이후 20년 넘게 검증된 국내 최장수 ETF죠. 최근 단기 수익률이 높게 나오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 숫자에 일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녀 계좌에서 코덱스 200의 역할은 명확합니다. 아이의 발판입니다. 환율 리스크를 완화하고 국내 자산의 성장성을 챙기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무게 중심을 잡아주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수행합니다. 세 번째 기둥, 엔진, 에이스 엔비디아 밸류체인 액티브. 기초가 튼튼하다면 이제는 성장 가속이라는 엔진을 달 차례입니다. 20년 뒤 세상은 인공지능이 지배할 것이고 그 핵심은 반도체에 있습니다. 에이스 엔비디아 밸류체인 액티브는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AI 반도체 생태계 전체에 투자하는 액티브 ETF입니다. 여기서 냉정하게 리스크를 짚어보자면 이 종목은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저는 이 ETF를 위성 자산으로 분류하고 전체 계좌의 25%를 넘기지 말 것을 권장합니다. 코어인 S&P 500이 안정적으로 걷는다면 이 ETF는 미래 산업의 흐름을 타고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엔진 역할을 합니다. 변동성은 크지만 우리 아이에게는 그 변동성을 견딜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네 번째 기둥, 안전벨트, 라이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채권호나 보십. 마지막 ETF는 수익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투자를 지속하기 위한 선택입니다. 장기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하락장 자체가 아닙니다. 그 하락을 지켜보던 부모님이 불안에 떨며 이러다 애 돈 다 날리겠다 라고 외치며 매도 버튼을 누르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아이 계좌의 적은 시장이 아니라 부모의 흔들리는 마음입니다. 라이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채권호나 보십은 주식 50%와 안전한 국공채 50%를 섞었습니다. 시장이 요동칠 때 채권이라는 완충제가 낙폭을 줄여줍니다. 계좌가 파란불로 도배될 때 이 종목이 버텨준다면 부모는 투자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ETF는 운용 이력이 짧아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구조적으로 포트폴리오의 생존을 돕습니다. 아이의 계좌가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돕는 가장 강력한 안전벨트입니다. 이제 이 네 가지 자산을 어떻게 조합할지 정해야 합니다.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1. 기계적인 월 적립식. 가격이 싼지 비싼지 고민하지 마십시오.
매달 정해진 날짜에 자동 매수를 설정하는 것이 타이밍을 재는 것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이 하락장을 기회로 주가가 떨어지면 아이 주식을 세일 가격에 더 많이 살 수 있네라고 생각하십시오. 20년 뒤에는 지금의 등락이 차트에서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점일 뿐입니다. 3. 데이터의 증명. 과거 데이터를 보면 S&P 500 같은 지수형 ETF는 단기 급락을 겪더라도 장기 보유 기준에서는 회복 흐름을 보여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가격을 보지 마시고 기간을 보십시오. 오늘 당장 실행에 옮기는 것이 훗날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복리 효과의 시작입니다. 워런 버핏은 누군가 오늘 나무 그늘 아래 쉴 수 있는 이유는 오래전 누군가가 나무를 심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아이의 이름으로 계좌를 만들고 이 ETF들을 담아주는 행위는 20년 뒤 아이가 세상이라는 거친 풍파를 만났을 때 쉴 수 있는 커다란 나무를 심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자녀 계좌의 핵심은 좋은 종목을 찾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길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아이에게 이미 준비된 가장 강력한 자산은 바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오늘 설계하느냐 아니면 미루느냐? 그 차이가 20년 뒤 아이의 선택지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바로 아이의 미래를 심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캐시킹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자녀 계좌의 방향을 잡으세요.